오늘 퀴즈를 이제 우리 마카롱님이 내주셨는데 1160회차 경제 성장률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들에서 어떤 3분기로 넘어가면서 어떤 투자를 하면은 좋을까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는데, 상업용 투자냐, 도심지 주거용 투자냐, 아니면 관망이냐, 아니면 좀 더 다른 생각들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마다 이제 상황에 따라 이제 판단하는 게 좀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시대 흐름에 맞춰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승장에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파이어족입니다. 그리고 하락장으로 넘어가면서 나는 돈 벌고 뭐하고 빚내고 이러고 사는 것도 싫다, 나는 욜로로 가겠다 라고 하는 게 하락장의 특징입니다. 상승장에는 파이어족, 나 10억 벌어서 파이어족 됐어요, 경제적 자유를 얻었어요 라는 글들을 블로그에 많이 올라왔죠. 그런데 요즘에는 또 욜로족. 근데 욜로족도 욜로족 나름인 거죠. 빈털털이 욜로족이 있는 거고요, 여유가 있는 욜로족이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파이어족은 어떤 거냐, 사람들을 자극을 하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 됐든 재테크 시장이 됐든 이쪽으로 빨려들게끔. 욜로족은 뭐냐면, 나 이제 부동산이고 뭐고 관심 없어, 현생 살 거야, 적당히 회사 다니면서 9 to 6 하면서 돈 쓰면서 살아갈 거야. 근데 이 두 가지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시절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트렌드적으로 나오는 거지만, 한마디로 정의를 해드리면, 니들 노년에 욜로 할 건지 파이어족 할 건지 잘 생각해봐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파이어족도 되게 시건방진 얘기예요. 10억 갖고 자기가 80, 100세 이때까지 살 수 있느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10억 가지고 뭐 저는 적게 씁니다, 돈을 적게 쓰고 살아서 문제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답답한 소리 하는 거죠. 80살 100세까지 살려면 이게 돈이 얼마나 필요하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이어족도 10억 갖고 택도 없고, 욜로 즐기다가 골로 갑니다. 골로족 됩니다. 골로족. 예. 그래서 골로족이 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고 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럼 지갑을 열라 그러면 돈이 있어야 지갑을 열 거 아닙니까? 돈도 없는데 지갑만 열어서 뭐 할 겁니다. 돈이 없는데 말만 많으면 사람들이 안 만나려고 하죠. 근데 우리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든 직장인이든 뭐 하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관심사는 뭐냐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멋있게 늙어간다고 하는 게 여유롭게 돈 쓰면서 사시는 분들을 멋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폐지 줍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누군가는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길래 저렇게 폐지 줍고 다녀 라고 하는 무식한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잘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이게 중심을 잡고 꾸준히 해나가는 게 어려운데, 꾸준히 해나갈 때 분명히 돈을 법니다. 그 서장훈이 얘기한 게 있어요. 자기가 돈이 많다라고 해서 돈 많다고 해서 자기가 뭐 돈을 함부로 쓰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돈을 벌어서 좋은 게 뭐냐 라고 했었을 때 본인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남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어서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장훈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많은 돈을 갖고 있고, 또한 지금도 방송 활동을 열심히, 그 돈 있으면 방송 활동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양재동에도 빌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포에도 빌딩이 있고요, 돈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흑석동에도 빌딩이 있고요.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지금도 꾸준히 이 밑으로 빠지지 않고 방송도 여러 개 하고 있고, 그럼 돈이 계속 어떻게 돼요? 많이 굴러오잖아요. 서장훈만큼 자산이 있고 소득이 있지 않으면 욜로족이고 파이어족이고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서장훈만큼 있어도 서장훈도 일한다. 서장훈도 건물 사러 다닌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서장훈, 양재동, 흑석동, 마포 건물 3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도 4, 5개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면 열심히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내가 뭐 직업이 이런 건데 뭐 한 건데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시고 열심히 다니셔야 돼요. 열심히. 뭐 보통 뭐 전문직 좀 된다 뭐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약간 허세에 차이신 분들이 있으신데, 그래봤자 압구정 가면 별 볼 일 없어요. 어제도 뭐 도재만님이 뭐 얘기를 하셨지만 압구정에서의 변호사를 대하는 태도, 의사를 대하는 태도, 이게 다릅니다. 예. 그래서 뭐 변호사, 의사 뭐 한다고 해도 돈 없으면은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그런 기사도 났죠. 한의원 개업하려고 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내서 부부가 한의사인데 개업을 했는데 영업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되고 대출은 너무 많이 빚을 져서 두 부부가 자살을 했던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서장훈이 그 많은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히 움직이는 거, 이런 거 진짜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지금 현재 안 좋은 상황이더라도 돌파를 하려고 꾸준히 노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노력하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기회가 와서 찬스를 잡는데, 근데 뜻하지 않은 곳은 아닙니다. 내가 닿았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기회가 오는 겁니다. 닿지 않은 곳에서는 기회가 절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생각을 잘 해보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야, 연애 센스가 진짜 쩝니다, 쩔어. 제가 얘기했는데 바로 검색을 해서 한의사 부부 사망, 유소연 미안하다. 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이게 기사가 좀 나온 지 한참 됐어요. 예, 지금 현상들을 계속 트래킹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서장훈이 그렇게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거는 주변에 괜찮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도 많고 사람도 괜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흐름을 잘 체크를 해가면서 가니까 옆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게 올라갑니다. 근데 괜찮은 사람을 만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게끔, 저 사람이 나와 만날 수 있게끔 서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돼야 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해서 달려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아요. 돈도 돈이지만은 관계에도 어느 정도는 이게 필요합니다. 관계성에서 돈이 또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 분명히 틈새는 있습니다. 그 틈새를 나 혼자만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좋은 사람이랑 묶여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그게 더 많은 이득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관계성 그리고 흐름, 이런 것들을 잘 따지면서 해보는 게 지금의 상황을 돌파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2023년 경제 성장은 1.3%였어요. 자, 검색을 해볼게요. 저 헛소리 한다 그럴까봐 확인을 다 해드려야죠. 경제 성장이 1.3%였는데 1.4%, 경제 성장률 1.4%. 경제 성장률 1.4%였습니다. 23년. 네. 좀 이런 수치들은 좀 알고 있는 게 좋죠. 그러면 중요한 게 24년의 경제 성장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2%가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3%부터 2.6%까지 경제 전망에 대해서 2.3, 2.6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KDI에서 24년 2월 달에 경제 전망을 한 것도 수정을 하고 했지만은, 여기 보시면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고 이렇게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기 지금 뭐 한국금융연구원에서는 2024년 2.1로 완만하게 회복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요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는 이렇게 스샷을 떠서 남겨드리는 게 좋겠죠. 예. 경제전망 수정, 그래서 2.2, 2. 그래서 이제 기관별로는 2.6까지, IMF도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죠. IMF도. 그래서 IMF가 약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나 그렇게 상태가 좋지는 않죠. 자,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2.3에서 어떻게 변화치로 갈 것인가가 이제 관건인데,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볼 게 뭐가 있냐면은 이 2.2라는 게 중요합니다. 2023년은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것처럼 1.4%입니다. 그러면 저성장 국가예요. 근데 저성장 국가로 되는데, 저성장 국가이긴 한데, 그러면 왜 우리가 저성장 국가로 됐느냐? 후진국도 아닌데 선진국이기 때문에 저성장 국가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겁니다. 근데 1.4%의 효과가 어느 정도 되냐? 옛날에 후진국일 때는 나라 경제가 요만했어요. 그래서 여기 5% 상승을 해도 5% 상승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요만큼 더 커졌어요. 여기서 1.2% 상승, 1.4%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이때 5%보다는 훨씬 더 클 수는 있어요. 덩치가 커진 만큼 1.4%라는 얘기가 또 적은 수치는 또 아닐 수는 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저성장 국가로 간다는 거는 2%대를 중심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대. 그래서 이게 과연 올해 1.4, 작년에 1.4로 끝났는데 올해 2점대 이상으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또 1점대 X로 머무를 것인가, 이게 최대 관건입니다. 부동산이고 나발이고 간에 이 경제 성장이 안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 추이를 연말까지 2%대에서 많이 상향이 될 건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대해서 수출이나 이런 이 호조세에 의해서 성장은 했으나, 삼성전자 좀 전에도 나왔지만은 오늘 가격이 좀 떨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좀 전에 얘기했더니 4월 18일 날 제가 얘기했던 기점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떨어졌다가 반등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분명히 지난번에 한강다리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던 15만 원에 살래, 14만 원에 살래. 15만 원에 산 거죠. 15만 원에. 네. 그래서 15만 원, 14만 원 언저리에 접어드는 이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한 겁니다. 13만 원, 14만 원에 살지, 15만 원에 살지, 16만 원이 넘어가서 포기할지, 이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만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지표도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그리고 현재 돌아가는 욜로족이지 파이어족이니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구나, 상황이 변하고 있구나, 이거를 어떻게 나한테 유리하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퀴즈는 여기까지.